1부 잘 들으셨나요? 저희 그럼 이제 2부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집이 여러 군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 이 집에 가고 싶어, 저 집에 가고 싶어 선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보통 오셔가지고 맞는 집에 따라 선택을 하게 저희는 하게 하고 하루씩 있어요. 살아보는 거예요? 네, 그럼 가능합니다. 진짜? 우와, 약간 맛보기 스푼 같은 거. 네, 뭐 그런 거. 맛보기 주가 네, 맞습니다. 그거. 좋은 것 같아. 살아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누구는 고양이 알러지 때문에 아. 고양이랑 함께 살 수도 없을 수 있고 어.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개인적 음. 조건이. 그럼 거기에 맞춰서 집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빈집이 뭐 많을 때는 5채 뭐 이렇게도 있었을 때는 선택의 폭이 되게 다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몇 채예요? 지금은 두 채. 채입니다. 둘 중에 한 군데서 살아야 되는군요. 네, 그게 좀 네. 그래요. 근데 그 두 주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은 네네네. 한 집은 굉장히 시끄럽고 한 집은 조금 조용한 편이에요. 오, 되게 사실 저희가 그렇게 정하고 나서 그렇게 집 컨셉을 잡은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상황에 따라 그렇게 되더라고요. 좋은 구분인 것 같아요. 그거 네. 되게 중요하죠. 네. 그 항상 보면은 어쨌든 구성원들의 성향 혹은 기질 이런 게 지 공간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물들이는 것 같아요. 공간을. 그래서 어떤 특정 예전에 이제 집이 많았을 때는 그 해당 집마다 독특한 이제 분위기 같은 게 있어요. 풍토라든지. 네. 지금 살고 계신 집은 시끄러운 집? 네. 네, 시끄러운 매우 집이구나. 시끄러운 집입니다. 일하긴 해. 네. 일하기 막 우다다하고 막. 일하기는 굉장히 조용한 고향이어서 진짜 좀 미안해요. 좀 스트레스 많이 받을까봐. 최근에 또 그렇게 또 시끄러운 것 같지도 않고 또 계속 바뀌기도 하는데 보통 그렇게 저희는 소개하고 있어요. 손님 오시면 여기는 조금 시끄러운 편이고 저 집은 조금 조용하다. 소담이라는 곳입니다.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도 안 물어봤어. 아. 집 어디 있어요? 그 용산구에 위치한 해방촌. 용산? 네. 아, 해방촌입니다. 해방촌이면은 정확히 어디 쪽인지 뭐 그런 건 설명이 힘들어요. 저기 경리단길에서 네. 좀 올라오면 돼. 남산 쪽으로 쭉 올라오면은 그 남산 타워가 잘 보이는 언덕배기에 집이 있습니다. 집들이 모여 있습니다. 네. 한번 구경 가고 싶네요. 저도. 네, 저는 구경 오세요. 한번 구경 갔었는데 예전에. 진짜 어땠어요? 저 일하기네 갔었어요. 진짜? 그래요? 그 고향에 있는 집이 일하기네 아니에요? 고양이 있는 집 고양이- 여러 군데입니다. 그래? 옛날에 언제 간 거예요? 언제 서울 씨가 일하기네 그때- 갔을 리 없어요. 그래요? 네. 옛날에 일하기가 일하기 아닌가? 없었는데. 그렇구나. 네. 어디 가셨던 죄송해요. 거죠? 죄송해요. 죄송할 거 전혀 없는데. 방송에서 아무리 다양한 소스를 제공하려고 해도 경험하지 않은 거를 했다고 하시는 아니 것 근데 좀 저 갔었잖아요. 그래요? 네. 성원 씨랑 같이. 궁금합니다. 이제 갔었는데. 어디예요? 응? 갸우뚱? 알았어. 아무튼 그러면은 갖다 치고. 진짜 갔었어요. 알았어, 가서 그때 저녁도 같이 먹었잖아요. 갔어. 일단 간 얘기 좀 해주세요. 어땠는지. 저는 그냥 빈집이라는 이야기를 처음에 이제 성원 씨한테 듣고 되게 좋다. 그런 곳에 가보고 싶다. 그래서 같이 갔었어요, 성원 씨. 갔어. 갔는데 네. 거기 고양이가 있어. 거기 집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 근데 고양이가 있었고 거실에 그런 건가? 거실에 앉아가지고 다 같이 밥 먹고 얘기 좀 나누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제가 미어캣을 혼자 데려갔다고요? 아니요. 그럼? 저랑 다른 사람 성은 씨도 같이 갔었나? 우정국 갔었나 그러면은? 그런가 봐요. 우정국도 집 이름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고양이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럼 일하기 본 게 맞네요. 일하기를 본 건 맞는데 일하기는 아니었다. 네. 그거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짓이 아니었군요. 뭐하러 여기서 거짓말. 왜 제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잠시나마 미어캣을 아무튼- 의심했던 스스로를 반성합니다. 유효키님 그때 갔을 때 분위기는 어땠어요? 근데 사실 거기 있는 구성원들을 다 본 게 아니어가지고 몇몇 분만 계셨고 분위기 되게 좋았는데 그냥 뭐 제가 와도 막 엄청난 손님 접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셨어요 이러고 그냥 뭐 음식을 막 하시길래 저 뭐 도와드릴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거 하래요. 그래서 막 하고 막 음식 같이 만들고. 네, 음식 다 같이 약간 뭐 된장국 같은 거 끓여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된장국 끓여 먹고 밥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저녁 먹고 이야기 좀 하다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저는 되게 괜찮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네. 지금 없어졌지만 어쨌든. 네. 아 근데 왜 없어졌는지 물어봐도 돼요? 계약이 끝났어요. 누구랑의 계약이 끝나요? 그 집주인과요? 네, 부동산 계약을 하잖아요. 아. 네, 근데 어쨌든 집을 계속 전월세 방식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보통 2년 계약을 하고 그 만기가 됐을 때 뭐 재계약을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안타깝게도 해방촌이 계속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지속적으로 어떤 한 공간을 점유해서 사는 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뭐 많이 이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오정국도 딱 2년 살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쫓겨나거나 뭐 내몰림 당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미 계약 만료 언저리에서 이제 사람들끼리 야 우리 이제 다음 공간은 어떻게 살지 논의를 하자. 그럼 이제 마을 단위로 집 단위로 계속 회의를 해요. 그래서 새로운 보금자리, 새로운 도읍을 이제 결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특히나 작년 말은 이런 고민이 좀 근본적으로 출발한 지점이 있었는데 그 근본적으로 다르게 출발한 지점이 있었는데 해방촌을 떠날 거냐 말 거냐라는 주제가 작년에는 이제 핵심이었어요. 왜냐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촌에 이렇게 많은 경험들이 있고 뭐 기억들이 있는데 이곳을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이제 좀 다른 공간에서 새롭게 출발해보자 이런 네, 뭐 의기투합 내지 이런 의견 조율이 있었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진 않아가지고 지금 해방촌에서 두 채로 남아 있는 거고 당분간도 해방촌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부동산 보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는 거는 뭐 자유라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뭐 네. 혹시 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절차나 아니면 어디를 보고 뭔가 빈집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알려주시면. 네. 보통 사이트가 있거든요. 빈집이라는 빈집 그 자체 사이트가 있어요. 초록창에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나요? 초록창이요. 구글 추천합니다. 네, 구글 추천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해방촌 빈집 치시거나 하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면은 일단 그게 있어요. 손님 맞이에 대한 그런 공지글이 있는데 공지사 그걸 한번 읽으시면은 일단 안내가 쉬울 것입니다. 그걸 보시고 전반적으로 빈집이 어느 정도인지 정도는 일단 그 손님에 대해서 소개가 돼 있는데 그걸 읽고 글 하나 남겨주시면은 거기다가 그러면은 누가 댓글 써주나요? 네 댓글을 써줍니다. 보통 핫돌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저도 쓸 수 있고 아무나 와가지고. 네, 보통 집별로 손님 맞이 담당이 있어요. 오. 네, 그래가지고 그 담당자가 아래다 댓글을 달아주고 지금은 이제 빈집 폰이라 해가지고 저희 자체적인 손님 맞이 이것도 빈집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자체적인 그런 손님 맞이 전용 폰이 있습니다. 핸드폰이. 그것도 분담금으로 다 해결을 하는 거예요? 뭐 핸드폰 비용이나 뭐 이런 것도? 네, 그것도 마을 비용으로 지금 선불폰으로 보통 그렇게 안 비싼 걸로 해서 선불폰이요? 네. 다 먼저. 돈을 낸다는 거예요? 네, 먼저 돈을 내고 그 비용만큼만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공동으로 살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출을 이렇게 그렇게 흥청망청 쓰거나 뭐 조금 아껴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네요. 공금 같은 걸로는. 네. 그래서 그 회계하는 사람의 입장이 그 회계 담당도 따로 있는데 약간 그 회계의 역량에 달린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제가 회계인데 정말 회계세요? 네. 단 한 번도 회계 안 해봤는데 그런 거 숫자 가지고 너무 못해서 이번에 어쩌다 하게 됐는데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회계가 일단 그 회의할 때마다 저희 돈 얼마 남았습니다 정도 얘기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아껴 씁시다 이러면 아껴 쓰는 거고 보통 그렇습니다. 혹시나 적자가 나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메꾸나요? 분담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면 안 돼? 보통은 적립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삽시간에 재정 위기가 찾아오거나 그러진 않고요. 뭐 빈집이 10년 된 만큼 상당한 금액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오. 네. 빙고예요? 그 돈은 이제 빙고 안에 있는데 어쨌든 아, 장부상에선 이제 빈집 거죠. 네, 어쨌든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뭐큰 타격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재정이 휘청거릴 정도는 아니고 대개는 뭐 예비가 가능한 상황들이라서 네. 아직까지 그렇게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 이렇게 손님들이 만약에 너무 좋아서 계속 늘어났어요. 네. 그럼 늘면 늘수록 빈집이나 뭐 빙고 입장에서는 어때요? 저는 빈집이 늘어나면은 지금으로선 전전 개인적으로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러니까 빈집 구성원이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이제 집도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네. 궁금한 건 그 집이 늘어난 상황이 네. 이제 뭐 지속 가능하게 되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집이 뭐 2채나 5채 정도까지는 뭐 네. 예를 들면 가능한 수준이지만 손님이 너무 많아져서 막 20채, 30채까지 가능하냐? 아니 근데 궁금할 수 아, 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궁금할 네. 수 있죠. 궁금한 건 죄가 아닙니다. 뭔가 아, 절대 그럴 리 없다는 듯이 약간 아, 웃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 제가 왜냐면 그랬나요? 8명씩 네. 10채면은 네. 80명. 네. 80명 그럼 많긴 하고. 세롬 씨부터 오세요. 아니, 혹시나- 좀 아니 혹시 팟캐스트 듣고 막 네. 구름대처럼 나 몰려드시잖아요. 구름대처럼 몰려들면 어떡해요. 이 빈집 막 팟캐스트를 퍼지는 듣는 사람이 저희 100명 넘어요. 그래도 우리 넷 말고 더 고정은 있습니까? 아니지만 그래요. 혹시 모르잖아요. 많이 늘면 좋고요. 빙고에 충분히 돈이 있습니다. 네, 공동체 음. 만들고 싶으신 분 빙고로 연락 주세요. 그러게 홍보는 그다지 생각을 안 하고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자꾸 빙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빙고 이야기를 좀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빙고 얘기요? 네. 그냥 빙고 얘기를 해달라고. 빙고 얘기 뭐요? 아니 뭐? 빙고와 빈집의 상관관계? 빙고와 빈집의 상관관계요? 네. 긴밀합니다. 네. 네, 본격적인 건 또 따로 이제 네. 대안적 은행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네. 약간 뗄래야 뗄 수 없죠. 네 소개글 정도로만 네. 빙고는 네. 빈집에서 출발했고요. 네. 사실상 처음에는 기술적인 운영을 위해서 만든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공동의 돈을 잘 모아둘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돈을 잘 모아둘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을 했는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누군가 돈을 더 냈다고 해서 그 집에서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런 장치들 마련했는데 점점 이 쌓이는 돈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운용하면 좋을까? 특히 뭐 빈집 구성원들이 반자본이라는 결의라든지 정신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본 이걸 은행에 맡겨서 자본 수익을 기대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합의가 있었어요. 최초의 합의가 있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 빈집, 해방촌, 그러니까 공간적 범위는 해방촌, 그 자리 잡은 빈집들의 재정만 관리하는 이제 금고였었는데 이제 이게 점점 확대되어 가면서 네, 좀 더 큰 방식으로 확장되어 왔고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이제 개인도 출자하고 이용할 수 있는 네, 은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빙고는 9기를 맞이하고 있고요. 9기라는 게 9년? 네, 9년 차. 어. 네, 9년 차를 맞이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정비가 되고 체계화가 돼서 사실 뭐 운영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모두가 하고 있죠. 네. 여기 공교롭게도 네네네. 네 분의 출자자 분들이 조합원들이 다 계시네요. 네, 그래서 우리 넷이 잘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은 빈집에서 아까 빙고 쪽으로 이용금을 낸다고 했잖아요. 이용 분담금이요. 이용 분담금이요. 네. 그쵸. 이용 분담금 어렵다. 아, 저 단어가 너무 헷갈립니다. 근데 그 집
집에서 26만 원씩 8명 정도가 내잖아요. 25만 원씩.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거 없습니다. 25만 원씩 8명이 내는데 그중에 얼마를 빙고의 이용 분담금으로 돼요? 그 비율 그 이율이라고 말해도 돼요? 네, 이율에 따라 좀 다른데 지금 8% 맞죠? 8%요? 아 0.8% 맞죠? 8%래.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저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10만 원씩 내고 있네. 한 달에요? 네. 조금 내네요? 아. 왜 이렇게 조금 내? 네. 그러니까 전체에서 10만 원이고요. 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증금에 따라서 다른데 네네. 비용이 뭐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75인데 1,000에 75? 원래 금액인 거죠. 그 시가? 집. 네,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1,000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율을 따져가지고 내고 있으니까 저희 집이 지금 한 달에 10만 원씩 빙고 이용 분담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합친 돈에서 10만 원씩이요? 아, 아니면 그러니까 개인당 이건가 10만 보다. 원씩? 그러니까 정말 진짜 이해를 산수를 너무 죄송합니다. 이해를 못하십니다. 못해서. 아, 그래 이거 정말. 정말 청취하는 사람들이 이거 이해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 한 집이 있는데 집에 그 보증금이 1,000만 원이야. 네, 그리고 여기에는 집 주인한테 줘야 될 돈은 집 주인이 있는 거죠. 네, 일단은 있습니다. 집 주인이 어떤 소유자가 한 명이 있고 네. 그 사람한테는 75만 원씩을 줘야 돼. 네. 이 75만 원은 그 공간 안에 있는 8명이 분담을 해요. 네. 추가로 네. 10만 원을 빙고에 낸다는 거죠. 네, 25만 원 1인당 네. 내는 25만 원에서 모든 게 그쵸, 그냥 그쵸. 해결된다 그러니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집 자체로 네, 보면은 그렇죠. 여기다 75만 원도 내고 10만 원은 빙고에 내는데 빙고가 2천만 원의 보증금을 마련해줬기 때문이죠. 네, 1,000만 원. 그렇죠. 네, 네. 1,000만 네, 원. 이해가 기억이 됐어요. 안 나네. 이해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I got it. 네. 네. 이해했습니다. 네. 훌륭하네요. 네. 네. 한 시간 만에 진짜. 이해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근데 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아, 녹음 중간에 못 끊게 돼 있어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장난이에요. 잠깐 이걸로 이용하겠습니다. 장난. 네, 다녀오세요. 시원하게 갔다 오셨나요? 근데 갑자기 나도 가고 싶다. 이렇게 녹음하시다가 화장실에 다녀오신 건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영광입니다. 네, 첫 스타트를 끊으셨네요. 저희 이제 빈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네. 더 하고 싶은 이야기나 다 떨어졌죠. 지금 준비한 네, 밥상. 네. 그 중요한 걸 좀 빠뜨린 것 같은데요. 다 빠뜨렸어요. 네, 사실 많이 뒤에서 얘기. 좀 많이 빠뜨려서 지금 이 녹음 분량을 채울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일단 네. 아까 말씀드렸던 자치공유 환대를 좀 더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잘라서 앞에 붙여야겠다. 네, 그 빈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자치공유 환대 이거는 뭐 지금 구성원들은 거의 기계적으로 읽거든요. 뭐야? 그럼 자치공유 환대 뭐 이렇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이 공간을 운영하고 책임지겠다라는 이 의지가 담긴 게 자치라는 개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운영하는 거죠. 재정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자립해서. 그래서 빈집에 사실 이런 주거 실험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뭐 어떤 투자자들, 기업들이 있었어요. 그간에 꽤. 오, 진짜요? 네, 그래서 뭔가 같이 해보고 정말요? 싶다. 네, 오. 그랬었는데 다 거절했죠. 왜요?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아. 네, 스스로 할 거야. 이렇게 돈 받아서 하면 아무래도 뭔가 구속되는 것들도 있고 제약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됐고 아무래도 또 기업들이라는 게 또 빈집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좀 다른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사회에서 그런 안 좋은 역할들을 해왔다고 판단해서 좀 그렇고요.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공유는 기본적으로 반자본의 반자본이 중심적으로 있는 빈집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자본의 원리대로 돈이 우선하고 그런 방식으로 돈이 왜 이렇게 꼬이냐. 네. 이거 네. 편집 안 해줄 것 같은데 네. 미어캣이 되게 좋아하고 있어. 네, 계속 하세요. 네. 아무튼 해보세요. 공유잖아요. 컴온. 네, 공유. 이 공유는
가장 반자본에 대한 실질적인 실천이죠. 음.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공유라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환대라는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 세 가지들을 항상 유념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빈집이란 공간이 다른 어떤 쉐어하우스 혹은 공동의 주거와 다른 점을 꼽자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간의 빈집에서 머물렀던 사람들의 면면을 떠올려 보면 물론 덜어는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었고요. 특히나 뭐 사회적 약자라든지 소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마음 놓고 머물 수 있는 거처로서 이 공간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는 뭐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뭐 망명자들, 정치적 망명을 한 망명자들, 뭐 이주 노동자들, 뭐 개인적으로 굉장한 아픔을 겪고 온 사람들 등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편하게 머물 수 있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한 가지 사례는 한 장기 투숙객이었는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일을 겪고 빈집에 딱 도달했는데 아무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동안 혹은 뭔가 뭐 나이가 뭔지 나이가 몇 살인지 이런 걸 물어보지 않고 그냥 지금 온 나 상태를만 보고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 갔다라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좀 위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우리가 관계를 맺어나갈 때 불필요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꺼내고 싶지 않은 얘기들도 막 강요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빈집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서로 굉장히 조심해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사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른 주거 공동체와 좀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좋은데요. 근데 이런 것도 진짜 뭐 진짜 정해진 게 없는 대부분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꾸준히 얘기하고 서로 공감하고 되게 가치적으로 뭔가 약속하고 자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실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특유의 빈집 분위기인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개개인한테 그런 필요와 그런 힘이 있다는 것. 무슨 말이냐? 근데 약간 들어보면 보통 이제 다른 쉐어하우스랑 좀 비슷할 수 있지만 근데 좀 약간 다른 점이 쉐어하우스는 이제 집 주인이 있고 거기 여기도 집주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약간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 공간의 어떤 규칙이나 약속을 정하잖아요. 쉐어하우스는. 근데 그게 아니라 빈집은 이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논의를 통해서 그 집안의 약속을 정한다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평등한 다 같이 평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자치라던가 그런 뭔가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쉐어하우스랑은 좀 다르게. 주객이 분명한 거죠. 쉐어하우스는. 네.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모두가 손님이다라는 그 기치 아래 뭔가 다 같이 규칙 같은 걸, 뭐 약속 네. 같은 걸 만들고 누구든 받아들이고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여전히 아까도 계속 이야기는 나왔는데 집을 살 수가 그러니까 집을 결국에는 어떤 경로를 사거나 빌리거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건 집을 구하는 방식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말했던 방식대로 일단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거기 공간을 구하는 거. 네네. 네, 거기에 대해서 하겠죠. 이제 많은 고민이 있죠. 그러니까 초기 멤버들은 집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네. 정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자본가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런 횡포에 자기도 동참하는 거라서 소유하지 않겠다라는 결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었는데
어쨌든 이 큰 흐름에서 세입자로 산다는 부분들은 너무 많은 어떤 변수들, 불가항력들을 그냥 맨몸으로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고민들이 있는 거죠. 남아있는 구성원들은 계속 우리 이렇게 어떤 집값이 시세가 요동칠 때마다 불안해하면서 이동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최근에는 매입형 주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빙고에서도 매입형 주거 공동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이용 활동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빈집 내부에서도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방식으로 고민을 하면서 빈둥이라는 빈둥? 네 빈둥 그 얘기를 네 무슨 뜻이에요? 그런 무언가를 만들어서 네. 지금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투비 컨티뉴예요? 이거 얘기하면은 좀 커질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이거 얘기할까 말까 계속 고민했었는데 서원이 얘기를 했네요. 네. 그래서 둥이 무슨 뜻이에요? 둥지? 빈둥지를 만들자고 오.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저는 빈집 관계자는 아니지만 많은 여기 얘기를 듣고 알고 있어요. 있죠. 사실 뭐 뻔하죠. 사실 빈둥. 전 다 빈둥빈둥인 줄 알았는데. 그렇군. 약간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때요? 누가 정했더라 이거? 제가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사실은 저 나중에 들었거든요. 그러면 초기 멤버들은 그럼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대여하는 형식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네요. 초기. 네 그렇게 됐었던 거고 제한된 자산으로 살 거면 뭐 전세보다는 월세 보증금으로 나눠서 이걸 쪼개서 더 많은 공동체가 생기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네.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이게 집주인이 이제 서로 그러니까 처음에 집을 구할 때 집주인한테 절대로 이 사실을 저희는 말할 수가 없죠. 사실. 다 같이 산다 네, 이렇게. 다 같이 산다, 보통. 그렇군요. 그냥 친구들끼리 그냥 두셋이서 산다. 8명이 우르르. 근데 집주인 오늘 왔는데 8명이 있어. 아니요 오늘은 파티예요. 막 이렇게. 네, 그래서 저희 집주인이 온다 연락을 받으면은 설정을 다 해놔요 보통. 우리 가족인 것처럼 일단. 집주인은 누구는 모르는구나. 남매, 뭐 누구는 형제. 뭐 아니 다. 근데 네. 집주인이 그 집에 뭐 1층이나 막 위층에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피하는 거죠. 사전에 그런 집을 계약하진 않죠. 근데 왜 집주인이 싫어해요? 네? 왜 집주인이 싫어해요? 일단 여럿이서 사는 거에 대해서 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집이 훼손돼서 그런가? 아니요. 집주인뿐만 아니라 사실 이웃들도 싫어요. 왜요? 왜냐면 시끄러워지고 막 아니 이럴까 봐. 그 시끄러운 것도 있는데 이상해 그냥 보여서? 그런 묘한 느낌 있잖아요. 젊은 남녀가 섞여 살면 야해. 뭔가. 그냥 네, 자기들끼리 그런 느낌 있잖아요. 쟤네 잘- 저질이야.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런 정서가 너무 팽배해서 사실 어른들은 결코 달가워하지 않아요. 저 빈집 기사를 봤거든요. 네. 빈집에 대한 인터뷰를 한 기사를 봤어요. 근데 빈집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었는데 그 밑에 댓글이 그런 댓글이었어요. 남녀가 같이 남녀가 같이 한 집에 있냐? 아니, 남녀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남녀가 같이 한 집에 있냐고. 아니, 시대가 언젠데 그런 걸 말해? 그러니까 진짜 웃기. 아니 무슨 21세기인데요.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 얘기할 땐 그냥 사람이다, 투숙객이다, 손님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느낌이 전혀 들질 않았는데 네. 방금 이제 남녀라고 또 굳이 구분을 또 하니까 네. 그거 자체가 좀 그러니까 사실 거기 이제 빈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 남자가 왔다 여자가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이에 어떤 위계가 없듯이 당연히 성별의 위계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게 막 사실 그러니까 이웃들이 걱정하는 막 그런 것들이 사실 좀 뭔가 말로 설명 안 되지만 되게 하여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되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의 어떤 입장과 관점에서만 이것을 해석하려 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집주인이 싫어하면은 들킨 적이 있어요? 아니 들켰다. 아니, 다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통은 느닷없이 찾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집주인이 근방에도 살지 않는
그런 집을 사전에 구하긴 해요. 그걸 미리 다 사전에 조사를 하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치밀하다. 007 작전 같아. 보통은 이제 집주인이 언제 방문하겠다라는 통보를 받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설정을 하고 뭔가 이제 집안 정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신발장 때문에 정리도 하고. 네, 사실 그렇게 뭐 불의의 습격을 당한 경우는 제 비-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빙가 그래. 누르고. 보통 그렇게 이제 이런 형태 이제 뭔가 주거 형태의 사람들이 뭔가 있을 거란 상상을 보통 안 할 테니까 모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보통 네 그러니까 상상력의 빈곤인 거죠. 네 다행입니다. 아니 근데 그 댓글 보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 기사를 보면서 네. 빈집 기사 나왔네. 그렇군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막 사진도 다 같이 빈집 구성원들이 웃고 있는 이런 사진이었어요. 근데 그 밑에 댓글에다가 이런 문란한 것들. 이런 남녀가 거. 섞여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아냐. 뭐 그러네요. 이렇게 아까- 댓글을 적어놨어.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그 단어였어요. 야해가 그 네, 말이었어요. 물란하다. 아니, 네. 그게 생각나요. 물란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살려고 사는 거지. 네. 뭔 아니 그리고 물란하면 어때요? 아 그래 물란하면 어때? 네. 뭔 자기네들이 뭔 그러니까 자기 보태줄 것도 아니고 뭐. 부끄러워. 그게 아니고요 농담이에요. 아니, 그냥- 한창 물란할 때 물란한 게 어때서요? 네. 아니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음. 나와서 그러는데 남녀 구성비는 어때요? 이게 때에 따라 달라요. 이것도 보통은 이제 막 쏠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지금은 조금 남자 비율이 좀 더 많네요. 음. 근데 지정성별 남성이 좀 더 많습니다. 그 한돌님 집에 한돌님네 집에 전체 마을이 좀 전체 그런 것 마을.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뭔가 남녀에 따라서 위계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도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그건 진짜 사실 우리 살았던 생활 습관이나 관습 안에 계속 있었던 거기도 하고 이상하게 그런 일 그렇거든요. 사실은 빈집 같은 경우에도 이상하게 그 남자 비율이 높은 집에는 집안일이 잘 안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게 그러니까 여성 구성원이 가사노동을 더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렇죠. 더 남자 많이. 구성원들 간에 남자 구성원들이 이 소통 능력이 정말 떨어져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뭔가 조율해서 일을 처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따르고 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떨어져서 이런 능력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이 제대로 보통 안 들어가고 사실 경험적인 이론인데 이거는 공동체에 남초가 되면 공동체 망한다. 과격한 주장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냥 이건 궁금한데 실제로 한 방에서 그냥 다 같이 남녀 뭐 섞여서 자기도 하죠. 네, 보통 그게 이제 사실 몇 년 전엔 그런 논의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보통 그냥 편한 대로 잠 그냥. 자거나 뭐 저희는 뭐 내 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전혀 보통 여기 이제부터 내 자리 할게 하면은 뭐 보통 그렇게 쓰는데 사실 그렇게 막 딱 정해져 있진 않고요. 유동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부터 뭐 이 방에는 내가 쓰겠다 이러면 뭐 섞여서 살 수도 있고 한데 보통 그래서 저희는 성중립방이라 해가지고 따로 뭔가 젠더적으로 뭔가 구별짓지 않고 다 같이 지낼 수 있는 방을 일단 방을 표방 방으로 일단 뭔가 상상이 잘 안 가서 네. 왜냐면 여기 뭐 여자 방, 남자 방 이런 게 이제 사회에 일반적으로 있기도 하고 네. 그러면은 그냥 뭐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방에 살아요. 여자 이렇게 사는데 네. 나는 옆방에서 저 남자애랑 같은 방을 쓰고 싶어. 네.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뭐 기계적으로 어떻게 딱딱 이렇게 나눠지진 않아요. 그냥 진짜 회의를 통해서 보통 우리 방 어떻게 구성할까? 구성은 어떻게 살까? 이런 식으로 매주? 매주는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하는 거죠, 사실은.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는데요. 한 방을 그러니까 논의를 계속해서 어필을 먼저 하는 것도 있고 주장해서 나 이 친구랑 같은 방 쓰고 싶은데 너희들 불편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모두가 보는 장소에서 계속 애정행위를 하면서 야 니들 그냥 방 따로 써 야 그만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좀 커플방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있습니다. 아, 네.
생각보다. 커플방이 좋은 점도 있긴 해요. 공간적으로도 좁은 방에다가 두 사람이 한 번에 들어가서 그 공간을 쓰면은 되게 좁은 공간인데 또 두 사람이 살 수도 있고 또 안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공간을 무의식 안에서 사유하게 될 수 있는 점도 있고. 네, 그렇죠. 맞아. 이것도 궁금했는데 이제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이 어떤 방이고 제가 미어캣님이랑 같이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 네. 근데 제가 다른 방에 이용하는 게 그렇게 뭐라 해야지 불편하진 않나요? 그리고 다른 방을 이용할 일이 있어요? 아, 네. 들어가거나 이런. 그러니까 뭐 이건 내 방, 우리 방이야 이런 개념이 지금 좀 허물려는 시도기도 하니까 네. 두 명이 사용을 하고 저기 다른 방에 또 다른 두 명이 있더라도 네.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좀 지향을 하는지 뭐 실제로 이용하는데 뭐 불편함은 없는지 하는 게 좀 네, 그런 부분에서는 딱히 불편한 건 없었어요. 그냥 되게 자연스럽고 방문을 보통 열어두고 두고 살거든요. 저희가 되게 문을 웬만하면 안 네. 닫는구나. 보통 그냥 유동적으로 진짜 유동적으로 지내요. 되게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내 자리에서 손님이 자고 있으면은 그래요? 어느 날 딱 갔는데 내 방에 이제 자고 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막 얘기 어느 정도 공유는 하죠. 텔방에다가 그 텔레그램 방에다가 네네네. 공유를 하죠. 손님이 오셨는데 여기다 주무시게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뭐 논의해가지고 저는 다른 방 자거나 남는 침대 가서 자거나. 그 한돌 같은 경우는 근데 특히나 많이 개방하는 편이에요. 본인의 침소를 네, 정말 그냥 스스럼 없이 자세요 아무나 누워 뭐 그렇게 하는 편이고 뭐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자기 침구나 이런 부분들은 좀 독점해서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개인차가 있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는 누군가 오더라도 기꺼이 내주자 뭐 이런 분위기긴 합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막 진짜 다 섞여 있진 않고요. 보통은 이제 영역? 네, 지성성별 여성분들이 많이 쓰는 또는 남성분들이 많이 쓰는 그런 방에 조금 어느 정도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약간 살짝 궁금한 게 별로 쓸모없는 질문이기도 한데. 좋아합니다. 너무 쓸모있는 질문만 받아서 네. 아니 그러니까 샴푸나 네. 이런 생활용품 같은 맞아, 휴지, 맞아. 중요해요. 뭐 화장품 아니면 내가 옷을 걸 곳, 네. 맞아.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같이 쓰는 게 있고 같이 안 쓰는 게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하시나요? 중요한 얘기 하셨습니다. 네. 그거는 진짜 사실 진짜 빈집에 대해서는 네. 정말 아무것도 뭔가 정해진 게 없다고 일단 생각하시면 편한데 보통 이제 그러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죠. 저희가 그러면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공용 샴푸나 이제 린스가 따로 있고 뭐 따로 쓰고 싶으면 네. 따로 사서 쓰고 네, 그렇죠. 보통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 또 아까 뭐 물어보셨죠? 그냥 약간 옷 거는 공간이라던가 네. 예를 들어서 옷이 많아가지고 네, 옷이 많아요. 아, 지금 2주 계획을 벌써. 그런 것도 다 정해져 있나요? 다 정하는 거죠. 그거는 보통 이제 오래 살 분들은 아무래도 옷을 보관할 공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네. 여름 겨울 옷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많은 짐을 가져오는 거는 힘들죠, 사실은. 그렇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날마다 옷장이 바뀌거나 하진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지정은 돼 있어요. 어떤 사람 공간이다 이렇게. 근데 그것도 유동적으로 그냥 오면은 필요하면은 짐 갖고 온 사람 있으면 비워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공간 만들고 하는 식으로 합니다. 그 조금 큰 지금 뭐 샴푸 내 거 개인 샴푸다 그러면 좀 작잖아요. 네. 근데 나는 의자가 난 좀 편한 게 있으면 좋겠어. 네. 그래서 듀오백 엄청 큰 의자를 하나 들여왔어요. 네. 아니 저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는 또 있나요? 뭐 그런 그러니까 경우에는 공기청정기가 꼭 필요해. 맞아 그런 거. 네. 정확히 똑같은 사례가 있었어요. 진짜? 정말 그것도 브랜드마저 듀오백이었습니다. 네. 의자는 아무도 안 써. 듣는데 밑에 그 의자 바지 같은 거, 그 네. 발바지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겸해 있는 아주 이렇게 길다란 의자였으면 좋겠어. 하면서. 그런 물건에도 그냥 다 같이 회의를 통해서 아니 근데 이거는 같이 쓰는 데고 이제 아까처럼 그 침대도 이렇게 개방할 수 있는 것처럼 의자도 개방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어떤 공기청정기도 그렇고 뭐 네. 의자 뭐 이런 거를 내가 개인적으로 좋은 거, 네. 뭐 좀 더 비싼 거 이런 걸 가져와서 쓸 수가 있는지. 네, 그것도 진짜 보통 회의를 통해서 정하는데 보통은 이제 같이 공유하지 않으면은 사실
어떤 공간을 그 점유하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뭔가. 근데 충분히 설득할 수 있으면은 구성원들을 그러면은 가능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사례는 난 어땠어요? 듀오백이 아니면 죽어버릴 거야. 막 이런 거. 네. 그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사례는 듀오백 의자를 가져온 네, 건가요? 가져와서 쓰고 있어요. 있어요 지금. 다 같이 쓰는 건가요? 보통은 이제 그분이 작업을 할 때는 작업을 본인이 점유하는데 뭐 그렇지 않을 때 누구든 앉아도 상관없다 이런 거죠. 네. 그럼 뭐. 그걸 좀 합의를 하고 이제 가져오는 거죠. 네네. 네. 빈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구글에서 빈집을 검색해 보셔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많은 정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문서도 봤는데요. 아까 서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던 그 공유자치 환대를 실천하는 공동체들의 공동체라는 글이 있어요. 빈집에 대한 글이고 이 글 한번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궁금하시면 되게 상세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추천합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 시간입니다. 네, 이렇게 팟캐스트를 녹음해 보니까 어떠셨나요? 저는 좀 더 흥분된 분위기에서 약간 안 돼. 축제 같이 하고 싶었는데 소리 지르시려고. 다소 뭔가 정적이고 침착함을 요구하는 분위기에 짓눌려서 좀, 네. 그럼 마지막에는 소리 지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불러주셔서 영광이고 네. 네, 계속 퇴짜 놓고 도망다녀서 죄송합니다. 네. 네, 저는 괜찮았습니다. 재밌었고요. 네, 이런 자리인지 진짜 여기 와가 처음 알아가지고 거의 붙잡혀 오셨다고. 갑자기 전날에 너 시간 있냐? 막 이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정말 몰랐고요. 그렇게 물어보진 않거든요. 그럼. 한돌 시간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많고 많은 빈집인 중에 또 제가 여기 올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커먼 커먼즈 흥하시길 바랍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저도 빈집 이야기 자세히 들을 수 있어서 재밌었고요. 다음에 진짜 꼭 놀러 가고 싶네요. 해방촌에 있다고 하니까 한번 날을 잡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실망하시는 과정도 한번 저희 집도 놀러 오세요. 보셔야지. 정말요? 집이 그 근처예요? 좋습니다. 그 저희 근처예요? 네, 근처요. 서원 집 부시러 가야겠다. 서원 집 부시기. 네, 저도 이렇게 빈집에 대해서 많이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또 이 이야기를 해보면서 또 새롭게 알게 되는 점들도 있고 되게 항상 재밌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게. 커먼즈를 마치기 전에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네, 혹시 저희에게 말하고 싶은 고민이나 사연, 추천하고 싶은 주제나 인물, 방송 후기 등이 있다면 저희 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일 주소는요. commons16@naver.com입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럼 여러분 다음 팟캐스트에서 무사히 만나요. 안녕. 안녕. 컴온. 컴온.